안녕하세요. 저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부동산을 공부 중인 스몰빅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산에서 일하고 거주 중인 저는 와이프와 여름 휴가 기간에 서울을 놀러 오며 매매가 5억에서 6억 초반 기준으로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들을 임장 다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서울 성북구의 한신안진 아파트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서울 강북구 벽산 라이브파크 관련 영상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리며 오늘은 세 번째로 임장 다녀온 곳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서울이 아닌 경기도 파주시 운정 신도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이곳은 경의 중앙선의 야당역이며 이곳에서 바라보면 보이는 곳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캐슬앤 칸타빌입니다. 캐슬앤 칸타빌의 기본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12년에 입주하여 총 22개 동으로 2190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이며 운정 신도시 한빛마을 5단지로 건설된 아파트인데요. 롯데건설과 대원이 공동 시공하였으며 롯데캐슬의 캐슬과 대원 칸타빌의 칸타빌을 합쳐 단지명이 캐슬앤 칸타빌로 불리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은 줄여서 캐칸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이곳의 장점 4개와 단점 3가지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운정호수공원을 품은 단지라는 점입니다. 운정호수공원을 둘러보기 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호수공원들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 위치한 일산호수공원이 대표적일 것 같은데요. 이곳의 연간 관람객은 약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며 킨텍스와 더불어 고양시 관광자원 투톱으로 알려진과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한 호수공원이기에 일산 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석촌호수공원도 유명한데요. 봄에는 벚꽃놀이의 대표적인 명소이기도 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피며 겨울에는 눈이 쌓인 호수를 볼 수 있기에 사계절마다 특색이 다르고 주변에 롯데 월드타워가 있어 서울시가 뽑은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 10대 명소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유명한 호수공원은 바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호수공원인데요. 호수가 팔자 모양으로 2개나 있고 이 2개를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여 일산 호수공원보다 무려 1.7배가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그만큼 공원 내 시설이 크고 넓은 잔디밭도 잘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에 수원 컨벤션 센터와 갤러리아 백화점, 롯데 아울렛 등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프라가 이곳 호수공원 주변에 완전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수공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은 그 지역의 대장단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좋은 호수공원을 집 앞에서 언제든 즐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입지적 가치를 높게 받기 충분하다고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곳 캐슬앤 칸타빌이 파주 신도시 유일한 호수공원인 운정호수공원을 품고 있다는 점은 충분한 입지적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운정호수공원을 둘러보자면 캐슬앤 칸타빌에서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이 호수공원을 언제든 즐길 수 있는데요. 이곳은 일산 호수공원의 약 70% 정도의 규모이며 대표적인 행사인 운정호수공원의 불꽃축제가 벌써 5번째 시행되었으며 파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산 호수공원의 노래하는 분수대보다 15m가 더 높은 무려 50m에 달하는 음악 분수대도 시행 중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구경하기 좋으며 조류를 관찰하는 시설물이 곳곳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고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 즐기기에도 좋으며 예쁘게 만들어 놓은 포토존 앞에서 사진 찍기도 좋은 이곳은 가족과 연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기 아주 좋은 곳인데요. 파주의 대장이라고 불리는 일명 힐푸아 단지들은 물론 GTX 개통에 기대감이 높아 주목을 많이 받고 있지만 호수공원이라는 불변의 입지적 특성도 같이 고려한다면 캐칸도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릴 장점은 바로 경의 중앙선의 야당력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곳 객칸에서 야당역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이내면 충분히 이동 가능한데요. 그래도 이 경의 중앙선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있다면 배차 간격이 길고 자주 지연된다는 점인데요. 우스갯소리로 경의 중앙선의 배차 간격은 김포 제주 간 항공 노선의 간격보다 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승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에 경의 지연선, 경의 제항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의 중앙선의 배차 간격은 평균 15분에서 20분대로 서울 지하철 2호선 배차 간격인 2분대와 비교해도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 경의 중앙선은 애초에 지하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승객 운송수단인 지하철 용도가 주가 아니라 화물 또는 외곽 수송을 위한 전철이 주 사용 목적이라는 것이며 현재 경의 중앙선 구간에는 전철뿐만 아니라 KTX, ITX, 화물 열차 및 무궁화 열차 등 다양한 종류의 열차들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열차 등급 순위표에 따르면 경의 중앙선이 가장 아래 위치하고 있어 상위 열차들이 지연되거나 몰리는 시간대에는 경의 중앙선도 자연스레 지체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노선 중첩으로 인해 경의 중앙선의 배차 간격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게 코레일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며 파주의 수많은 단지 중 이 경의 중앙선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몇 안 되는 역세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의 중앙선의 노선을 보면 굉장히 수요가 많은 곳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서해선으로 환승 가능한 대곡역을 거쳐 신촌, 홍대, 용산, 그리고 서울역 등 핵심 지역을 지나가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파주시에서 서해선 운정역 출발 확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곳 야당역은 더블 역세권이 되므로 서울 및 수도권 출퇴근에 더 효율적인 단지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장점은 야당역 상권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종종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아파트는 잔뜩 지어놨는데 상권이 들어오지 않아서 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현재 파주에는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신축이긴 하나 아직 인프라 측면에서 아쉬운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객칸 앞에 위치한 야당역 상권은 이미 각종 프랜차이즈부터 다양한 병원들이 꽉 들어차 있어 신도시의 부족한 점을 느낄 새가 없는데요. 실제로 대장단지로 불리는 힐푸아를 가보면 이 야당역보다 상권 인프라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며 추후 GTX가 개통되면 상권이 잘 형성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 가능한 변화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자영업 불황 시기에 텅 빈 점포들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장점을 종합해보자면 파주에서도 손꼽히는 브랜드 대단지이며 바로 앞에 파주 유일한 호수공원을 품고 있고 경의 중앙선이라는 현재까지 유일한 전철도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파주에서 가장 큰 상권 중 하나인 야당역 상권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에 개인적으로는 파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단지인데요. 여기에 더해 현재 매매가가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점은 저 같은 시드머니가 부족하지만 서울 출퇴근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한 번쯤 고려해볼 수 있는 단지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럼 최근 매매가를 살펴보자면 24평의 경우 4억 중반, 33평의 경우에는 5억 중반, 39평은 6억 중반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파주 대장단지인 힐푸아랑 비교하자면 힐푸아의 소형 평수인 24평을 매매할 가격에 이곳 객칸은 국민평수 33평을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최고가 대비 약 20% 정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금매를 잘 잡는다면 매력적인 가격대로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만약 객칸 33평 정도의 매매가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완전 고바위 언덕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25년 이상 된 20평대의 소형 평수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서울을 조금만 벗어나면 국민 평수에서 좋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은 출퇴근 시 나만 조금 고생하면 우리 가족들에게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이곳을 고려하시는 분들의 주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세대마다 차를 2대씩 보유해도 주차 걱정 없는 엄청난 면적의 주차 공간을 보유했다는 점과 또한 분리수거 공간이 항상 깔끔하게 유지된다는 점, 소소한 장점들도 같이 전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캣칸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반대적으로 단점도 말씀드리자면 무엇보다도 분명한 입지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파주라는 곳 자체가 경기도 북부에서도 제일 외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교통의 발전에 따라 이동에 편리한 점은 사실이나 투자 측면에서는 외면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때문에 캣칸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파주의 대장은 GTX와 가장 가까운 힐푸아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으며 캣칸은 그 다음 선택지로 고려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무래도 파주의 입주 물량이 현재도 많은데 앞으로도 예정된 단지들이 워낙 많다 보니 어느덧 캣칸이 10년차를 넘어 벌써 파주에선 구축으로 인식되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캣칸의 입지적 장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은 입지라는 점에서 캣칸으로 증명될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점은 자급자족이 부족한 도시라는 점인데요. 파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고 파주 출판 도시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긴 하지만 이 많은 단지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디스플레이 산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기업 하나만 유치해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넘치는 공급을 채우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기 편리한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 형성이 필수적이며 현재까지는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쉬운 단점은 바로 대형 병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캣칸 앞의 야당역 상권에는 다양한 개인 병원들이 입점해 있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큰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다면 파주를 필수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 살짝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 이는 서울 외에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지방 도시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큰 도시에는 대학병원 한 개쯤은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 파주에는 아직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까운 일산에 각종 병원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파주시에서 아주대병원과 협약하여 진행 중인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가 실행된다면 이 단점 또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파주 운정 신도시에 위치한 캐슬앤 칸타빌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짧은 휴가 기간 동안 와이프와 여름 휴가 겸 임장을 다녀올 수 있어 개인적으로는 알찼던 시간이었는데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몰빅